동적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하는 표준 함수에서 cAllocation과 reallocation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둘 다 몰락 함수의 기능을 보강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몰락 함수와 free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기본 함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메모리 알로케이션 이쪽에다가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포함을 하는 함수가 cAllocation과 reallocation이 될 거예요. 그러면 cAllocation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번에 몰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기에서 크기만 입력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cAllocation은 좀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자, 앞에는 누구 개수 요소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엘리먼트 사이즈 그 요소의 크기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의 크기 누구에 해당이 되냐 하면 인트형을 전달한다면 사이즈 오브 인트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는 이런 인트형이 몇 개? 5개면은 5라는 수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소의 개수와 각 요소의 크기를 전달받을 수 있게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반환값으로는 할당된 힘 영역의 메모리 주소 값이 반환이 된대요. 그래서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는 이제 ELM 카운트 개수 곱하기 요소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몰락 함수에서는 그냥 우리가 계산을 값을 전달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호출에 성공하면은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 값이 나오고 실패하면 널 값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매개 변수 인자만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이거의 차이는 우리가 메모리 알로케이션 몰락 함수를 이용해서 인트형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여기 4, 5, 20바이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우리가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르는 현재 스레이 값이 들어있게 된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값을 채우고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런데 cAllocation은 요청을 하면 인트형 크기 5개를 우리가 갖게끔 요청을 하면 20바이트 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는 거야. 0으로 초기화돼요. 그래서 자료형과 크기로 분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cAllocation 함수. 다음에 reallocation 함수. realloc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자로는 이미 할당되어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전달해 주는 거. 힘 영역의 메모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할당하고 싶은 크기를 전달을 해 주는 거죠. 크기를 전달해 주면 이 새로운 크기만큼의 영역으로 메모리를 재할당해서 그곳의 주소값을 반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자 전달 인자로 이미 동적 할당되어 있는 사용 중인 힘 메모리의 주소를 전달해 주며 그 뒤에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만큼의 크기를 받아서 주소값을 반환해 준대요. 근데 여기에 주소값에 너를 넣어줬다면 그냥 몰락처럼 동작을 해준다라고 하네요. 자, 반환값은 다시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을 해줘요. 할당이 실패하면 널이 반환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시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 이 부분이 반환되는 주소가 메모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존 주소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리얼로케이션에서 자 이거는 예제를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C얼록과 M얼록 몰락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기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함수 원형에서 보았듯이 인자는 두 개의 값을 전달을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요소의 개수, 두 번째 인자는 요소의 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할당되는 메모리는 0으로 초기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은 크기로 할당을 하고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PTR1 같은 경우 PTR1은 힘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았어요. 인트형 5개, 총 20바이트 크기만큼 할당을 받고 이렇게 가리키게끔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우린 이곳에다가 아무런 값을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ptr1 더하기 i가 곳의 값을 참조해서 역참조해라 라고 해서 출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와 같이 이곳에 우리가 아무 값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겠죠.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운 좋으면 0이 출력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데 이제 C allocation으로 해서 같은 크기로 할당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int형의 크기 5개로 해서 어쨌든 총 20바이트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ptr2가 이곳을 가리키게끔 했는데 C allocation은 이렇게 공간을 가지면서 만들어주면서 자동으로 이곳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ptr2에 있는 값들을 읽어서 출력을 하니까 이와 같이 0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동일하게 풀이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C allocation 함수. 자, 다음은 이번에 reallocation 함수 살펴보면 reallocation 함수는 힙 영역에 할당받은 메모리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힙 영역에 이미 받은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함수의 원형에서 보았듯이 인자로 두 개의 값을 전달받는데 여기서의 첫 번째 인자는 이미 할당된 힙 영역의 메모리 주소가 전달이 될 거고 두 번째 인자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크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크기를 새로 전달받은 크기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서 주소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 성공 시에는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새로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값이 반환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주소값이 반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시에는 널이 반환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 ptr1의 포인터 변수가 준비가 됐어. 그리고 몰라 size of int형 3개 그러니까 4312 12바이트 크기의 메모리가 만들어졌고 ptr1이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ptr1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고 이곳의 주소가 되겠죠. 주소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방에다가 여기에 ptr1 더하기 i로 접근을 해서 첫 번째 1, 두 번째 2, 3이라고 저장을 해준 거야. 자, 저장을 해놓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reallocation을 호출했어요. 누구를 주면서 ptr1의 주소값을 주면서 size of int 5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5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뒤에 연속해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메모리 상황이라면 뒤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더 확보해서 8바이트를 더 주는 거죠. 지금 이거는 20바이트 달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2개에다가 8개를 더 더해서 20개가 되게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고 이곳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반환을 ptr1을 그럼 ptr1은 동일하게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좀 전과 동일한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자, 그리고서 i에다가
3에서 5 앞에까지 추가한 만큼만 더 추가 넣어서 4와 5를 저장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로 출력을 해줬더니 1, 2, 3, 4,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프린트 시켜준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할 때도 이와 같이 여기에서 확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뒤에 더 붙일 수가 없는 연속된 공간이 없으면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20바이트 공간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 값을 복사해서 1, 2, 3을 복사해주고 이 주소 값을 반환해주면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 부분 여기에 있던 거는 리얼로케이션 함수 내부에서 적절하게 해제를 시켜준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곳에다가 4와 5를 추가를 하고서 이곳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게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 주소가 나온 거고 이게 기존의 주소 값이 반환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꼭 이 예제처럼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은 뒤에 2개만 더 붙었는데 동일한 주소 값에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니까 같은 형태로 나온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좀 다른데 새로운 공간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크기를 5가 아니라 한 500 정도로 개수를 늘려 버렸어요. 개수를 늘리고 여기도 500까지 가게끔 늘려준 거죠. 500으로. 그러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한데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주소로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런을 시키면 이와 같이 다른 주소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게 리얼로케이션에서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새로 요구한 만큼의 크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고 미니 퀴즈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예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정수를 입력받아서 다 저장을 해두었다가 0이 입력이 되면 지금까지 입력된 모든 정수를 입력받은 순서의 역순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역순으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을 받으면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3개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3개만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러다가 이제 그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3개만큼 더 저장할 수 있게끔 처음에 3개였으면 그 다음에는 3개만큼 더 늘어난 6개의 공간을 가지고 또 입력을 받게끔 또 넘어서게 되면은 또 3개만큼 더 늘어난 9개의 공간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0을 입력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만 입력을 받고서 역으로 출력을 시켜주면 돼요. 자,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완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앞에 있는 리얼로케이션을 응용해보는 연습 문제가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